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를 침입한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여기가 한반도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중국이 있죠? 그럼 이 위에 있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그 당시 몽골은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가축이 먹을 만한 물과 풀밭을 찾아 주기적으로 일정 지역을 이동하면서 사는 민족을 말해요. 자, 이런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의 징기즈 칸이라는 큰 왕이 나타나서 부족을 통일하고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침입했어요. 그래서 몽골이 중국에 침입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원나라예요. 그러다 몽골은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 물자를 바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몽골은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고려를 침입해 왔습니다. 이것이 몽골의 1차 침입이에요. 몽골의 1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웠어요. 자, 여기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죠? 자, 여기서 강화도라고 지금 인천 앞바다 앞에 있는 좀 큰 섬이에요. 이 섬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웠답니다. 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을까요?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 몽골은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라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서 하는 전투에는 약했어요. 해전에는 약했어요. 하지만 육지에서 하는 전투는 정말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했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거예요.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이면서도 그 사이에 있는 바다의 물살이 매우 빠르고 갯벌이 넓어서 몽골군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싸우게 되었답니다. 고려군은 강화도로 옮겨가지 못한 한반도 본토에 있던 고려군은 주로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몽골군과 싸웠으며 여러 곳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여기 지도를 볼까요? 이 빨간 선이 몽골군이 침략한 경로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사람을 잡아가고 많은 유적지에 불을 질렀어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선덕여왕이 세운 황룡사 구축 목탑 배웠죠? 그것도 이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는 걸 보면서 강화도에 있던 왕과 신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삼별초라고 불리는 일부 군인들은 이렇게 몽골에게 항복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삼별초는 원래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개인적인 병사였는데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군대로 편성되어 마지막까지 몽골과 싸운 군대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왕과 신하들이 돌아가자 삼별초는 자신들의 근거지를 여기 남해안에 있는 섬 진도로 옮기고 싸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현재 제주도죠. 탐나로 근거지를 옮긴 후 끝까지 몽골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몽골 침입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멸망했어요. 중국, 그렇게 큰 나라도 결국 송나라가 망하고
몽골의 나라인 원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에 비해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긴 하였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하였고 우리 고유의 문화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 청자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생활 모습이에요. 자,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입니다. 고려 청자 아나요? 자, 이게 대표적인 고려 청자죠.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도자기를 청자라고 합니다. 이 청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이에요. 청자는 원래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고려에서는 상감이라는 기법을 도입했어요. 상감 기법이 뭐냐면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청자 보면 청자가 있고 무늬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무늬를 새긴 후 다른 흙을 넣고 메운 다음에 다시 굽는 다른 흙을 메운 후 유약을 발라서 다시 한번 굽는 방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감 기법이 적용된 상감 청자라는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청자를 구우려면 중요한 것이 흙이에요. 또 청자를 구울 때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마, 그리고 이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불을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합니다. 또한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유약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이 발달한 청자를 보면 고려시대에 얼마나 도예 기술이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청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 청자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어요. 자, 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찻잔으로도 만들어졌고요. 향로가 뭐죠? 향을 넣어서 향을 퍼지게 하는 도구예요. 향로. 그다음에 심지어 베개도 청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전자, 그리고 의자도 청자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자는 만들기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지요. 이러한 청자를 통해 고려시대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